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권입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요, 또는 아니면은 주사로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부터 한 4시간에 걸쳐서 관절염 치료에서 수술하지 않고 주사로서 치료가 가능한 것들, 그리고 주사의 원리들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사는 많이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잇몸이 부어서 이렇게 잇몸 치료할 때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겁나요. 치과를 가려면은 치과 치료보다는 이 마취하는 주사에 겁나서 그러는데, 유독 환자분들이 이 관절염 아프시면 주사를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술이 너무 무서우니까 수술하자고 주사로 한 방 되는 것 때문에 주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사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환자들을 듣다 보면은 어떤 병원들 가면 이게 환자가 바글바글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뼈주사를 많이 맞고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뼈주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저희가 의사들이 쓰는 그 스테로이드 제품인데,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호르몬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관절염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스테로이드 종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력한 염증 작용이 있는 거, 좀 덜한 게 있는데, 한 중간 단계에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써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 스테로이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해요. 이 무릎 모양 보시면 통증이 오는 기준 그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관절염, 염증이 와서 이 무릎 내에 염증 때문에 많이 아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연골이 손상돼서 뼈하고 뼈 맞닿을 수가 있고, 또 퇴행성 관절되면은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근육이라든지 또 인대에도 변화가 오거든. 노화가 되고 뭐 다리가 휘어 여러 과정을 거치면은 이 무릎 주위에 인대도 염증에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관절염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염증을 강력하게 가라앉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퇴행성 관절이 오게 되면은 이 무릎 주위에 염증이 많이 심해져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 주사를 놓음으로써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뽑아가지고 이 주사기를 무릎에 놓게 되죠. 많이 맞아보셨을 거예요. 놓게 되면은 이 들어가 있는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이 무릎 내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 효과는 커요. 근데요, 이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주 맞게 되면은 이런 뼈가 더 오히려 괴사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이 관절이 더 망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관절 외에도 다른 이 부작용들이 많이 올 수가, 얼굴이 붓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뼈 주사라고 하는 이유는 뼈 주사는 뼈에 놓는 게 아니라 주로 이 팔꿈치 놓으면은 꼭 주사가 뼈에 놓는 거야. 뼈 주사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뼈 주사는 뼈에 놓는 게 아니라 그런 놓는 위치가 뼈에 놓는다고 뼈 주사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많이 맞게 뼈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뼈가 괴사되기 때문에 뼈 주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스테로이드는 뭐 좋은 치료법이지만 이게 자주 맞으면 안 돼. 보통 의사들이 권장하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리고 간격은 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두 번 이상은 맞지 않는 게 좋고, 아주 통증 심할 때, 염증 심할 때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되고요. 재밌는 것은 처음 맞으면은 그 증상 완화가 한 6개월 가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한 달도 안 가도 또 아파요. 그래서 이걸 자꾸 맞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이 내성이 돼가지고 자주 맞게 되면 많은 그 부작용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꼭 의사와 상의해서 아주 심한 염증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되지 두 번쯤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많이 맞는 주사가 요 주사죠. 히알루론산 주사. 히알루론산은 원래 무릎에 있는 연골 얘기예요. 저희가 무릎을 보면은 이 관절에는 이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절 자체 내에 물이 있어요. 그것을 관절액 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이에요. 요 역할이 관절액의 중심을 이루면서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건데, 이런 관절액의 성분을 뽑아내서 만든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예요. 시초는 이 히알루론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던 것들이 닭 그 벼슬에 많이 들어있어요. 닭 보면 벼슬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성분을 녹여가지고 이 히알루론산을 끄집어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골 주사를 보면 약 이름이 다 다르죠. 어떤 뭐 히루안산, 하이알산, 뭐 무슨 뭐 이런 뭐 하이주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대부분은 히알이란이나 하이랄이 붙인 것들이 바로 연골 주사를 보시면 돼요. 효능 효과는 이 주사를 맞는다고 연골이 생기지는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스테로이드 말한 것처럼 요거보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조금 급성으로 통증 완화는 덜 되지만은 바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하고 그리고 무릎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무릎에 그 윤활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걷다 점도를 줌으로써 무릎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골 주사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것은 6개월 간격으로 맞는데요. 보통 맞는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한 사이클 돌립니다. 보통 1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많게는 5번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특히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와는 다르게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사들은 이 스테로이드나 이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주로 관절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관절에 좀 부드럽게 하는 관절내 주사라는 치료법을 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주사, 인대 강화 주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로폴로 환자들이 오셔서 이런 분도 있어요. 환자분 인대 염증이 있으니까 포로로 치료를 해드릴게 하면 프로폴이요? 프로폴 몸에 해롭죠? 나쁘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 했는데, 프로폴은 마취제 쓰는 거고, 프롤로 세라피를 해서 이건 그 인대 증기 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퇴행성 관절에 와서 통증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에 노화가 와서 인대가 위축되고 그 염증이 와서 아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위축되고 노화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인대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바로 프롤로 인대 강화 치료인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손상되어 있거나 약해져 있는 인대를 그냥 놔두면은 흔히 말 테니스 엘보라도 많이 들어봤죠. 테니스 하시는 분들 또는 펜스 엘보에서 이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이 후라이팬 돌리면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심하신 분은 이 열쇠도 못 돌리잖아요. 그러신 분이 아픈 이유가 이 뼈에 붙는 이런 힘줄이나 또는 뼈에 붙는 인대의 부분이 노화에 의해서 염증이 오고 하면은 다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재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무는 것은 조직이 생기는 것처럼 이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그냥 놔두면은 이것이 아무는데 좋은 원래 조직이 아니라 원래 조직이 약한 상처로 아물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위에다가 이런 프로로 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손상된 노화된 인대나 힘줄의 염증이나 약해진 부분을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면은 프로로 그것을 인대 증기 치료 또는 인대 강화 치료 또 의학적인 용어는 프롤로 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이 들어가 있는 상처된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입하면은 그 상처 주위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염증을 통해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 들어오고 그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새로운 좋은 그 성장인자가 들어와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통증이 있는 부분들에다가 이런 주사기를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약물을 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배합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배합된 주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뽑아서 이런 약물을 뿌려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손상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놓는 몇 번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주로 이 손상된 약해진 인대나 힘줄에 놓으면은 이 부분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이걸 재생한다. 아까 전 시간에 말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반복된 부작용이 있지만 프로로 치료피는 크게 부작용이 없고 보통 1주나 2주 간격으로 4회 내지 5회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10회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로 치료를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병원에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 TV를 가끔 보다 보면은 이 프로로 세라피가 원래 있던 그런 의미를 떠나서 허리가 펴진다든지 관절염이 났던 연골이 펴진다든지 또 어떤 그렇게 이렇게
이 홍보가 되고 과장이 되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라피는 단순히 인대를 강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관절염에 있는 환자, 그 인대 하나의 치료일 뿐이지 이걸 맞는다고 연골이 생긴다든지 뭐 휘었던 다리가 펴진다든지 또 휘었던 허리가 펴진다 그러지 않으니까요. 너무 과신할 필요나 너무나 이게 맹목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인대 염증으로 또 인대에 약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런 무릎뿐만 아니라 이런 발목 관절 또는 이런 허리 관절 또 이런 그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놓을 수 있다고 아시면 되고 이 치료는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는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야.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지만 이 프로 치료는 재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재생 치료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사는 그냥 단순히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정확한 부위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하에서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경험된 의사한테 맞으면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간은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연골주사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프로세라피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는 주사, 콜라겐 주사, 피부 콜라겐 있죠? 콜라겐 주사 피부만 있는 게 무릎에도 있어요. 연골도 결체 조직이고 이런 연골판도 다 그런데 그런 연골판이나 연골에는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그런 콜라겐을 끄집어내 가지고 무릎에 놔서 연골을 강화시키지 않게 나온 게 콜라겐 주사예요. 콜라겐이 있고 또 많이 나온 게 또 DNA 주사 많이 나왔죠. 요즘 DNA, DNA가 아주 요즘 또 아주 대세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DNA는 여러분들이 좀 세포 얘기를 말씀드려요. 세포가 뭔지 아시죠? 모든 우리 생명체의 가장 근간이 세포인데 세포라는 것은 보면은 이 세포 안에 동그란 핵이 들어있어요. 그 핵이 세포 안에 들어있고 핵을 파고들면은 세포 핵의 중심에는 바로 DNA가 들어있어요. 유전자라고 유전자. 유전자처럼 보여서 굉장히 엄청나게 막 이런 치료 효과가 좋은 건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DNA는 제가 먹는 연어 있죠. 연어의 정제에서 뽑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DNA가 단백질을 만드는 하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염증을 가라앉히지 않아야 만든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NA 주사는 단순히 연어에 있는 이런 연어 알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거기에 연어의 DNA가 있을 뿐이고 그런 얘네 좀 좋은 물질이 있겠죠. 그런 물질을 넣었더니 조금 통증이 완화되고 염증이 가라앉더라 보시면 되고 이 DNA 주사 사실은 무슨 크게 기대를 한 주사가 아니고 맞았더니 염증이 좀 가라앉는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DNA 맞으면 막 연골이 생기고 퇴행수가 낫는 그런 주사는 아니니까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그냥 맞았을 때 염증이 가라앉는 스테로이드 맞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너무 비싼 돈 주고 맞을 필요 없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PDRN이라는 것. 이 PDRN도 이런 DNA 주사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상처를 좀 회복시켜주고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PDRN이나 DNA나 플라센 주사는 같은 용어고요. 연어의 알을 뽑았고 이건 무릎 내에 요즘 주사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용도는 이 무릎 주위에 있는 피부 치료 목적으로 수입이 된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주사는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아프면 한두 번 맞는 주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또 너무나 이게 업체들 주사를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말한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프로세라피 그 다음에 이런 PDRN이라든지 플라센테트 또는 콜라겐 또는 이런 DNA 주사 이런 것들은 무슨 근본적으로 스스로 재생한다든지 염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좀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도. 다만 프로세라피는 친생혈관을 자르게 함으로써 이런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그런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이런 성장기를 분비시켜서 재생효과를 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나와 있는 주사들은 아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아주 획기적인 주사는 없고요.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좀 통증 완화시켜주는 건데 얼마나 좀 오래 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비용문도 가성비도 생각해야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 신중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이제 주사 치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 재생치료에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사례도 말씀드리고 보일 텐데
이 줄기세포도 주사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염 주사 치료의 마지막을 줄기세포 주사 치료 마지막,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줄기세포에 대한 시작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원리는 간단해요. 저번에 제가 PRP 주사를 말씀드렸죠. PRP는 연골 손상이 초기나 중기에 있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혈소판을 농축해서 혈소판 안에 있는 좋은 성장인제를 집어넣어서 이 성장인제가 연골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염증 가라앉히고 그 한 단계가 바로 줄기세포예요. PRP나 이런 혈소판 같은 경우는 연골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문제는 더 손상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된 경우에는 연골을 재생시켜야 되는데 이 재생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쓰면 됩니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이 모든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손상되면 재생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이 피부가 손상되면은 피부를 차오르게 하는 거지, 바로 피부 속에는 줄기세포가 차오르는 것처럼 연골이 손상되면 연골에 있는 이 세포를 차오르게 하는 것들이 이런 줄기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우리 몸 밖에 있는 타가줄기세포가 있고요. 우리 몸속에 자가줄기세포가 있는데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타가줄기세포는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 이것은 수술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칼로 전개를 하고 손상된 부분에다가 갖다 붙이고 3개월 목발을 지켜야 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너무나 수술이 크고, 그리고 이 비용도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이 제대열 줄기세포는 한 바이알이 보통 800만 원 정도, 700만 원. 심한 사람은 약간만 10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자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자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방이나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나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걸 주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배양을 해야 좋은 걸로 하는데 타가줄기세포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세포수가 보통 500만 개밖에 배양이 안 돼 있는데, 보통 지방줄기세포도 보통 저희가 단순히 분리만 해도 한 1000만 개, 700만 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가를 위한 비싼 것보다는 자기 걸 띄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연구를 해왔고 또 많이 시행을 해왔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다음부터 줄기세포에 대해 심도 있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걸 댓글 받으면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주사치료 마지막으로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망가진 건 아니고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된 중기 정도, 한 2기나 3기 됐을 때는 손상이 좀 아주 망가진 건 아니고, 그럴 때는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데 그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골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상된 연골 부분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줄기세포를, 지방이나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분리해서 낸 다음에 무릎에다가 관절 주사 놓는 것처럼 집어넣으면은 이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나 다른 이런 세포들이 무릎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연골을 재생해서 퇴행성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퇴행성 관절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오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주사로서 관절염을 극복하는 거고, 저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사 치료의 마지막 재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주사도 다른 연골 주사나 다른 이런 PRP 주사처럼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무릎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은 이 들어간 줄기세포들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재생 일부 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고 통증을 완화시킨다까지 오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가 대충 끝나가는 시기에 한 3개월 정도 제가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많은 정보들, 뭐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또 다른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운동법들, 그리고 수술법들 예방법들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여러분들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댓글을 바탕으로 또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제가 해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